합의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 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한다는 것은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강화는 이번 합의에서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만 취할 수도 하나만 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새정년에서 오늘 또다시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그 어렵게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통과시켜 줄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말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정치의 수준을 낭떠러지로 추락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새정년에서는 장악했습니다. 뉴스탑10 선정할 오늘 또 다른 상위권 뉴스입니다. 2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버렸던 50% 국민연금 얘기입니다. 떼쓰는 야당. 7위, 정치가 부추기는 연금 괴담. 네, 국회는 물론이고 국민들도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문제 때문에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명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천상철 차장. 네. 자, 일요일 합의문,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명목소득 대체율 50% 문구, 이게 지금 포함이 안 됐던 겁니까? 그거부터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그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면서 공무원연금 법안 개정안은 본회의에 처리를 하고 9월까지 이 국민연금 관련된 명목소득 대체율을 50%로 올린다. 거기에는 문구가 들어있죠. 예. 근데 어쨌든 9월에 가서 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9월에 가더라도 요 문구를 꼭 집어넣어야지만 본인들이 원했던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계속 이 부분을 고집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여야 원내수석 부대표가 만나서 그거 뭐 50%가 숫자는 안 넣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식으로 해서 타협이 만들어질 뻔했었는데 조금 전에 문재인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50%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저 말을 한마디 하면서 그동안에 아침에 있었던 국회 논의 과정이 싹 무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하기로 했던 회의가 본회의도 굉장히 늦어지게 된 거고. 아직 지금 본회의에서 통과가 안 된 거죠?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곧 열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금 결론이 났냐면 이 소득 대체율 50% 이 문구를 넣되 강제 조항이 아닌 부칙 별제만 넣어서 해도 돼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지만 숫자는 넣는 걸로 이런 쪽으로 타협안이 마련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올려서 공무원연금 개정안은 처리하는 것으로 일단 결론이 났습니다. 별지에 첨부한다. 참 좀 선뜻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이도영 차장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사실 공무원연금 2천만 명, 국민 5명 중에 2명이 가입됐는데 이번에 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민연금과 이렇게 같이 맞물려 가면서 지역 가입자들이 상당히 피해를 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 이거는 뭐 이번에 개혁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득 대체율 50%를 올리게 되면 당연히 이제 내야 되는 돈도 늘어나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지역 보험 가입돼 있는 분들이 약 850만 명 가까이 되고요. 예. 그리고 직장인들이 1,200만 명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2천만 명 조금 넘는 숫자가 이 지역 가입자로 돼 있는데, 자, 지역 가입자들은 자기가 내야 되는 그 보험료 전체가 9%인데요. 9%를 모두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직장인은 그 절반씩 나눠서 그렇죠. 직장인이 4.5% 그리고 회사가 또 4.5% 합쳐서 9%를 부담하게 되는 건데 직장에 소속돼 있지 않은 지역 가입자는 부담해야 되는 비율 9%를 전적으로 혼자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예. 소득 대체율이 50%로 올라가게 되면 올라가는 부분만큼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이 지역 가입자의 고통이 그만큼 더 커질 것이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문제가 하나 두 개가 아니군요. 짚어볼 게 많습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네. 그런데 저희 지금 제목으로 지금 이제 달아놓은 게 노무현 대통령이 버렸던 50% 떼쓰는 야당인데, 자, 어제 유시민 전 장관 얘기도 짚어봤단 말이에요. 왜 명목소득 대체율이 40% 내려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데 문재인 대표가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비서실장이었다면 이걸 다 동의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다시 50%를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무원표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이번에 야당에서 공무원 노조가 집요하게 요구했던 이걸 자꾸 공무원 이거를 많이 깎으려고 하지 말고 공무원의 연금 받는 액수를 자꾸 많이 깎으려고 하지 말고 기본 생활은 되게 유지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일반 국민연금과 형평성이 많이, 국민연금은 보다 훨씬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럼 국민연금도 더 주면 될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논리로 불똥이 튄 게 지금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50%로 현재 40%에서 더 주겠다. 이렇게 간 거 아닙니까? 예. 결국은 공무원 노조의 기득권 지키기를 위해서 공무원 110만 공무원과 또 그 가족 한 400여만 표의 이런 조직화된 이런 표를 확실히 잡기 위해서 그 기득권을 어느 정도 지켜주면서 예. 바로 국민연금을 더 올려준다라는 명목으로 이 합의를 하도록 지금 강력히 저지선을 친 거죠. 그런데 이 50%는 사실은 나중에 문재인 대표의 상당히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지금은 말하자면 올려준다 하면 국민들이 많이 주니까 좋은 거네 박수 칠 줄 알았겠죠. 그러나 국민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올린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보험료를 지금보다 최대한 지금 정부 추계에 따르면 현재 9% 자기 소득에서 9% 내는 거를 2배 가까이 8.8%까지 내야 된다는 이런 계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말하자면 준조세 저항 같은 이런 데 부딪히거나 아니면 혈세로 이걸 집어넣어야 되는데 국가 재정을 파탄낸다. 그러한 잘못된 결정을 말하자면 추동한 주역으로 앞으로 발목을 두고두고 잡힐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예, 이어주시죠. 예, 저는 이 김무성, 문재인 두 분 다 이 차기 권력이 눈앞에 오락가락하니까 차기 권력에 오락가락한다. 정말 언론에서 나온 표현대로 정신줄을 놓은 것 아니냐. 뭐 이양구 의원이 그런 표현을 썼죠. 예. 정신줄을 놓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이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라는 것은 우리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것이거든요. 이 세금을 계속 퍼부어놓으니까 올해는 한 3조 원 되는데 그게 몇 년 뒤에는 10조가 넘고 그 뒤에는 20조가 훨씬 넘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정확히 이 시청자들을 위해서 표현을 정확히 말씀을 해드리자면 이 국민연금 요번에 계획을 했다 하는 것도 결국 앞으로 향후 70년간 무려 1650조 이상 되는 돈을 다시 국민 세금으로 걷어서 쓴다는 거예요. 예. 그게 1년에 한 25조에서 한 28조 사이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돈이죠. 이게 예. 전혀 계획이 아닌데 문제는요. 이걸 20년 동안 다시 공무원연금을 손을 못 대도록 한 거예요. 20년 동안 지급률을 1.9%에서 1.7%로 낮추도록 해놓으니까 결국 20년 뒤에 가서 다시 공무원연금 계획을 논의해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20년 뒤 같으면 1935년이 됩니다. 아침 2035년이 돼요. 예. 그때는 1년에 한 30조 가까이 국민 세금이 공무원연금에 그대로 퍼부어 들어가는 시대인데 과연 미래 세대에 우리가 이래놓고 나서 얼마나 큰 소리를 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계획이 아니라 계약이에요. 공무원연금법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킨다면 나는 문재인, 김무성 두 분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나는 감히 장담을 합니다. 미래가 없다. 예. 자, 김무성 대표 얘기도 해 주셨는데 논란은 당연히 새누리당 내에서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 상황 복잡했는데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이번 여야 합의안이 과연 누구를 위한 합의안이냐가 이 합의안은 퍼주기식, 인기영합적, 파퓰리즘적 전형이다. 그리고 비열한 거래다.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잘못 가는 이 안에 대해서 저는 모든 직을 걸고 저도 철회시켜 나가겠습니다. 집에 따르도록 오늘 현재 80억 원, 10년 전 서울에서 300억 원이 공무원 결세가 공무원 결단을 내고에 들어간다. 근데 6년 뒤에는 이번 연금 개혁 덕분으로 200억 더 갈 것이 100억 더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 이해 못하시는 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좀 지켜보세요. 김무성 대표는 제대로 알고나 지적하라고 했는데 천상철 사장, 네. 김태여 의원은 항상 자리가 불편한 거 없는데 자리를 또 내건다는 얘기를 했어요. 작년에도 한번 걸었죠. 경제활성화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직을 내놓겠다 해서 13일 동안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직을 내놓겠다는 말을 철회했었는데 물론 그 말에 충정을 비하하자는 건 아니지만 툭하면 자리를 걸겠다는 말은 좀 국민들이 보기엔 좀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예. 김무성 대표가 하여튼 당 내에서 친박계 의원들을 위주로 해서 협상을 잘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그나마 우군으로 여겼던 김태호 최고위원까지 오늘 저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아까 좀 잠시 들어봤지만
이 퍼주기식 인기 영화 포퓰리즘이고 비열한 거래다. 합의안을 즉각 처리하고 백지화해서 당과 국민에게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막 직격탄을 날린 거죠. 김무성 대표도 굉장히 언짢았나 봐요. 이게 도와줘도 당내에서 자기를 좀 밀어주고 도와줘도 될까 말까한 이 시점에 최고위원이나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까지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그렇죠. 실망을 했는지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를 책임지고 하는 입장에서 일에 대한 비판은 얼마든지 감내를 해야겠지만 예. 왜곡된 정보, 뭐 하루에 지금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협상을 엉터리 개판으로 해놨다고 나를 지적하는 것은 정말 수용하기 힘들다. 예. 제대로 알고나 지적해라. 이렇게 비판을 한 건데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당내에도 나름대로 알릴 만큼 알렸고 청와대도 이 협상 과정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왔었는데 예. 이거 일요일 날 사인하고 났더니 전부 다 잘못을 뭐 문재인 대표뿐만 아니라 김무성 대표에게 화살을 돌리는 게 정말 억울하고 서운하다 이런 감정을 좀 표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좀 비슷한 질문이 하나 들어온 것 같은데요. 사인이 왔습니다. SNS 질문 바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쭉 보니까 박성원 논설위원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어제는 안철수 의원이 그렇죠. 공적연금 합의에 동의하지 못한다더니 오늘은 새누리당 김태우 최고위원이 사퇴를 운운하네요. 두 사람은 여야 간 조율 상황을 모르고 있었답니까? 다 알면서 뒷북입니까? 쇼입니까? 박성원 논설위원 해석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새누리당의 경우도 이 문제를 놓고서 여러 차례 그 최고위원회의, 그 다음에 또 청와대 조윤선 정무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논의가 있었고, 또 야당의 경우는 사실 저걸 연계시킨다라고 하는 걸 공공연하게 예. 그 공무원 노조 그 쪽의 그 요구였고 공공연하게 저것을 그 공언을 했었기 때문에 뭐 이 사항을 양쪽의 그 안철수 김태우 의원이 몰랐다라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얘기 같고요. 예. 다만 그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은 국민들이 상당히 그 이번에 합의 결과에 대해서 생각보다 분노와 반발이 아주 크죠. 특히나 우리가 미래 세대라고 하는 청년들에게 결국은 지금 굉장히 임시 땜빵으로 이렇게 뭔가를 개혁한 그렇죠. 듯하지만 6년 뒤에는 도루묵이 되는 이런 구조고 공무원연금 개혁만 해도 더구나 국민연금의 경우는 정말 앞으로 그 미래 세대에게 자칫하면 국민연금이 고갈이 되거나 아니면 엄청난 그 말하자면 본인들은 받을 게 거의 없으면서 거의 그 소득의 뭐 23, 4%까지도 말하자면 국민연금을 퍼부어야 되는 이러한 짐을 지운 건데 그 아주 분노가 지금 불붙고 있는 이런 상황을 굉장히 의식해서 그 아마 저렇게 안철수 의원이나 그 김태우 의원이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김태우 최고위원과 안철수 의원도 여론을 너무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본인 몫을 일단 내고 보자. 여론에 기대어 존재감을 키우는 막 그런. 예, 그런.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자, 오늘 새누리당 의원총회 직후에도 김무성 대표가 진짜 답답해 미치겠다 이런 심정을 취재진 앞에서 털어놨는데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내 말 듣고 다 해. 야당의 요구로 마지막 과정에서 합의서에 들어간 공적연금 소득대책 인상 부분, 이 부분은 잘못됐다 지적이 많았습니다. 50% 명시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총에서는 받을 수 없다는 걸로 입장이 정리가 된 건가요? 뭐 그렇게 보면 됩니다. 당대표, 원내대표, 또 특위 간사들이 다 사인한 그런 합의문입니다. 이것이 또 무효가 된다는 것은 이건 정치 도의성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더 수정하는 거 없이 이대로 본회의에 붙이신다는 건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합의서대로 야당도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앞으로 어떠한 합의도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김무성 대표 합의서대로 야당도 해야 된다. 전원책 변호사님. 예. 이 사실 공무원 개혁이란 카드는 원래 여당이 먼저 쥐고 있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에 상당히 유리했었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이 예.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게는 앞으로 뭐 다른 선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된 입장에서 확실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획을 해놓겠다. 이랬으면 김무성 대표로서는 솔직히 굉장히 좋은 카드였죠. 아주 좋은 카드였죠. 이걸 개혁하면서 그 젊은 세대로부터 오히려 이 표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이번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그거예요. 정말 이렇게 우리나라의 차기 주자로 1, 2위를 한 두 분이 예. 이렇게 정말 아무 생각이 없고 내공이 없는 분들이냐.
이 국가 경제라는 것이 빠릅니다. 한정된 재화를 어떻게 배분하느냐는 문제인데, 그렇죠. 예, 현재 우리 국민소득 반하고 또 가처분 소득이 뭐 1인당 가처분 소득이 한 1,500만 원 정도 되는 것도 반하고 소비가 얼마나 둔화가 돼가는 것도 반하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아까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40%로 낮춘 이유가 다 있었고 그렇다면 공무원 연금 계획을 할 때 처음에 김용화 안이 나왔을 때 그때 기여율을 10%로 하고 그리고 그 지급률을 1.65로 하자. 이렇게 안이 나왔었어요. 그렇게 해야만 다음 세대에 부담이 없다. 예. 그걸 중심으로 논의를 해야 될 판인데 이건 양보가 아니고 미세 조정도 아니고 너무 이 계획이 아니라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없는 것보다 계획 안 한 것보다 더 못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20년 동안이나 시간을 주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김무성 대표로서는 나는 사면 초과가 되었다는 생각을 하는데 참 이 문재인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표도 역시 똑같이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소위 중도 그리고 보수 이런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번에 선이 확실히 꺼져졌을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예. 뭐 김무성 대표가 지금까지 보수를 혁신하겠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수혁신위원회도 당에서 만들었고 근데 이분 스스로가 보수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자리매김한 겁니다. 김무성 대표 오늘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모든 연금이라는 게 복잡하고 방대하다. 연금 개혁안 자체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보도가 나와서 상당히 왜곡, 과장, 틀린 내용이 많다. 그러니까 좀 심한 표현으로 하면 연금 괴담이 돌 정도로 좀 문제가 많다는 얘기인데 글쎄요, 김무성 대표 위기감 여러 패널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시청자분들도 이런 얘기가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질문이 왔다는 사인이 하나 더 왔습니다. 이 얘기는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군요. 박성원 논설위원 답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2년 전, 그러니까 2013년에 철도 파업을 할 때도 협상 당사자로서 죄를 뿌렸던 상황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당 대표가 정부에 도움을 주긴 주는 건지 재보선 승리에 혼이 나간 건가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아까 문재인 대표보다도 이번 사건으로 더 타격이 클 사람은 김무성 대표라고 봅니다. 예. 문재인 대표는 사실은 진보 좌파의 개념 자체가 국가의 재정이나 이런 것보다는 일단 많이 주고 보는, 이런 기본적으로 어떤 복지를 강화한다라는 측면에서는 그 비용보다는 현재 당장 많은 걸 지급해준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그 이념에 충실한 대목이 있어요. 그러나 김무성 대표는 적어도 보수주의자라고 하면 단순히 타협이라고 하는 의회주의의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것을 내세워서 좋은 게 좋은 거다는 식으로 원칙을 저버려서는 보수 내에서도 상당히 저 사람이 과연 우리의 리더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예. 철도 파업 때도 우리가 사실은 그 당시에 철도라는 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이 빚더미의 철도가 국가에 엄청난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바로 그 공권력을 발동을 해서 이 부분을 개혁하겠다라고 정부가 모처럼 칼을 뽑아들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정치적으로 말하면 타협하는 게 연말 전에 타협하는 게 좋다 그래서 타협을 함으로써 사실은 구조적인 개혁은 거의 물 건너 가다시피 했는데 지금 바로 이게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공무원연금 개혁 또 국민연금도 결국은 어떻게 하면 이 적자 구조의 더미를 어떻게 하면 살을 빼고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지속 가능한 복지를 할 것이냐인데 그 원칙을 허물어뜨리면서 지금 당장 타협해서 어떤 성과를 마치 뭔가 연금 개혁한 것처럼 하려고 하는 데는 뭔가의 그 1등으로 최근에 부각하는 거를 더 이걸 뭔가 성과로 내세워서 뭔가 아주 질주해서 다른 주자들하고 판을 아예 간격을 벌려보자. 이런 혹시 계산이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치가 조장하는 이 연금 괴담, 부추기는 연금 괴담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 사람도 오늘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음 순위 바로 공개합니다.